이번 시험 문제는 무척 좀 쉬운 편이었고요. 시험을 보셔야 돼요. 우리 시험 보러 왔잖아요. 자, 그 다음에 3, 4교시 문제풀이 간단히 개념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시험 문제는 안 풀 거예요. 너무 이런 뭐 누전 차단기, 설치 목적, 동작 원리, 종류 같으면 거의 뭐 100문제를 골라도 나올 만한 문제고요. 최근 문제는 거의 기본 문제 유형이 나와요. 기본 문제 유형에서 가장 합격들이 많이 나오는 것은 짧은 시간에 공부한 사람들과 오랜 시간 공부한 사람들의 차별성이 좀 없어져요. 그래서 짧게 공부하고 기본 문제 유지를 하신 분이 이렇게 쓰다 보면 좀 운이 좋으면 합격하신 분들이 좀 많은 게 이 기본 문제 패턴이고요. 그래서 실제 나오면 이제 그 고수분들이 이렇게 기본 문제 패턴에서 많이 힘들어해요. 네, 그래서 솔직히 이렇게 기본 문제 패턴을 제일 많이 본 연령대가 우리 글씨 이쁘게 쓰는 아줌마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진짜 쉽게 합격하는 시험이 이런 기본 문제 패턴이거든요. 근데 이후로 건축정의는 계속 지금 이렇게 갈 것 같아요. 문제에서 좀 많이 말들이 많아가지고 이런 패턴 갈 것 같고요. 자, 일단 3교시 1번 문제 보시면요. 총평 들으시면서 문제 개념 잡으시고요. 설치 목적, 동작 원리, 종류. 그 다음에 다음 주어진 회로에서 모터 A에 접속 시 인체에 흐르는 전류를 산출하는 누전 차단기를 선정하시오라는 문제인데요. 이것은 관연도 예전에 한 50회 정도 나온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희 기본서에 있는 문제인데 그대로 거기 나왔고요. 그냥 산수예요. 여기서 좀 주의할 게 뭐냐면은 대지는 전기가 흐른다라고 해서 여기를 한 손을 보는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손을 보는 거고요. 그럼 이걸 놓고 이제 등가 회로를 그리면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냥.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대지고요. 이쪽이 뭐냐? R2, 이쪽 접지 저항이 R2, 이쪽 3중 접지가 이제 R3, RB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랑 병렬이니까 교재 좀 틀렸을 거예요. 수정 안 됐으면 좀 바꾸시고요. R3, RB, 그 다음에 R3, RB, 그 다음에 얘는 RB형. 병렬하고 하면 되고요. 얘는 더해주면 되고요. 쉽죠? 굳이 어렵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전류 구하면 전압으로 나눠서 전류 구하면 되고요. 그래서 인체열은 전류는 얼마냐? 그래서 R3 플러스 RB, 그 다음에 전류 곱하니까 전류 값이 인체열은 전류가 나오더라. 근데 우리 자료 보니까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전격 감도 전류는 60A 이상이라고 나와 있죠. 와, 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렇게 했더라고요. 수업 준비하려고 막 보니까 뭐가 이상해. 일단 60A짜리 누전 차단기가 없어요. 이게 뭐지? 우리 맨날 선정하는 게 차단기 선정이나 배선용 차단기라든지 아니면은 전동기 선정이나 발전기 선정은 다 이상값을 구하잖아요. 만약에 여기를 60mA 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죽었지. 와, 저도 이런 실수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술사 계산 문제는 여러분이 여기까지 썼다고 답이 아니에요. 맞죠? 야, 이렇게 되니까 사람 감점돼서 돌아가시더라. 좀 더 썼으면 인체에 흐르는 감도 전류에 따라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 그 값 있죠. 그거 좀 구해줘도 좋겠죠. 그래서 저 섬찟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개념 헷갈하게 했으면은 분명히 수험생들도 다 풀어놓고 이상값 해놓고 실망하시면 많이 있겠구나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도 조금 어렵지만은 거의 기본 문제 믹스해 놓은 거고요. 기본 문제는 제가 한 150문제선이 거의 기본 문제고 제가 선정한 게 아니라 그냥 많이 나온 문제들이 기본 문제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건 기본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예요? 기초 문제, 기초. 한 100문제 선정해도 나오는 기초 문제였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기초 문제, 기본 문제가 나왔을 때의 어떤 차별화나 이런 거에서 좀 포인트도 나오지만은 실제로 이제 우리가 실무로 가져갈 때 어떻게 가져갈까냐가 가장 큰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이걸 유도했다라고 해도 여기서 끝내면 안 되고 실제 이 계산식 공식 써요, 안 써요? 현장에서요? 써요. 그건 단상식 분전반 거리를 계산할 때 이걸로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실무로 가져가야 되죠. 맞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무로 가져가야 되고. 그래서 거기서 좀 차별화가 나지 않았을까. 자, 이건 좀 어렵더라고요. 처음 나온 문제니까 동기 전동기 우리 되게 싫어하거든요. 토크 부하극 안전운전 범위. 거의 우리 헌팅 난조 정도에서 난조 정도 대책 정도는 해놓는 게 기본인데 얘는 좀 어려운 문제 같고요. 자, 필기계. 얘도 거의 지금
가정도 계속 나온 문제 몇 개 믹스했죠. 믹스한 정도의 문제고요. 자, 우리가 설계감리예요. 설계감리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문제는 쉬울 것 같은데 많이 어려워요. 설계감리 대상, 그다음 설계감리 자격, 설계감리 예외사항, 설계감리 업무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 문제를 정리할 필요는 없죠. 왜요? 3년 안에 못 붙으실 것 같은 분이 이 문제를 정리하세요. 3년 안에 붙을 분들은 어떤 문제 해야 돼요? 다른 문제 해야죠. 어떤 문제 정리하시냐면은 메모 좀 해두세요. 아니면 사진을 좀 찍던지. 동영상 있으니까 동영상 보시던지요. 자, 전력시설물 설계 도서에서 납품 도서라는 게 있어요. 그냥 딱 쉽게 생각하면 뭐예요? 일단 설계 도면. 그 다음에 또요. 뭐 시방서, 계산서, 그죠? 뭐 일반 시방, 특기 시방. 여기 쭉 기본적으로 있겠죠. 그래서 납품 도서인데 이게 아무거나 하면 되지가 않고요. 찍으세요. 아무거나 하면 안 되고요. 전력기술관리법에 있는 내용을 하셔야 돼요. 전력기술관리법에 있는 거. 전력기술관리법 어떻게 찾아보죠? 법령정보센터라고 있어요. 법령정보센터. 거기 가서 전력기술관리법 찾기 있어요. 찾기 눌려서 설계 도서 치면 쭈루룩 나와요. 법령 시행 규칙이 있으니까요. 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법 좀 찾아보세요. 인터넷 들어가셔서 일일이 다 검토 못하니까 여기 찾기 있거든요. 찾기에서 이제 글씨 넣으셔가지고 도서 하면 쭈루룩 나오니까 특히 법 찾을 때 주의할 게 어디부터 찾아야 돼요? 법이 있고 뭐뭐뭐법, 뭐뭐뭐령, 뭐뭐뭐 규칙 있죠. 이렇게 찾아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원법을 놓고 하시면 좀 왔다 갔다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요즘 3법 비교도 있고 이거 좀 즐겨 하셔야 나중에 현장 같아도 법 때문에 문제 되면은 바로바로 하고 확인 가능하니까 이 정도는 기본으로 좀 알고 계시고요. 자, 그 다음에 감리의 개념, 뭐 감리의 소양, 그 다음에 감자의 수행, 뭐 가장 많이 나온 문제는 이 문제예요. 근데 요즘 문제들이 또 계속 믹스 되잖아요. 앞에 우리 필기기 봤듯이 어떻게 해요? 다 과거에 10점짜리 나온 것들 뭐 이렇게 두 개 묶어서 25점짜리 나오니 이제 어떻게 해요? 다 묶어서 25점짜리 나온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묶어서 25점, 이렇게 묶어서 25점, 25점인데요. 하나씩 하면 10점짜리고요. 그럼 이후로 나오는 거 볼게요. 이제 10점짜리가 어떻게 나와요? 하나씩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묶어서 10점, 이렇게 10점. 이 정도 해야 25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들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좀 괴팍해지죠. 자, 그 다음에 사교시 한번 볼게요. 이종 금속 접촉에 의한 부식 발생 원인과 방지 대책이에요. 제가 좀 속상한 게 뭐냐면 이 문제를 많이 놓치시고 안 만지셨더라고요. 근데 이종 금속 접촉 부식이 뭐냐면은 두 가지의 금속을 접촉했을 때 전이가 낮은 쪽에서 이제 어떻게 해요? 부식이 발생하는 건데요. 이건 우리 일반적인 부식이거든요. 그냥 교재에 있는 일반적인 부식인데 그냥 고전이 금속과 저전이 금속이 닿으니까 발생하는 부식이에요. 그러면 고전이를 양극이라고 하고 저전이를 음극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기는 지금 일반적인 부식을 나타내잖아요. 음극과 양극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표현하지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가 고전이 금속이고 이쪽이 저전이 금속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충분히 됐거든요. 그러니까 다 맞는 거 아닌데 틀린 이론은 아니에요. 그러면 굳이 왜냐면 이종 금속 접촉 부식 발생 원인 대책을 실무로는 썼는데 못 쓰는 거죠. 그러니까 현장에서 우리 앵글에다가 파이프 올릴 때 어떻게 올려요? 가드에다가 파이프 올릴 때 파이프 올리고 나서 이렇게 유볼트 이렇게 채울 때 뭐예요? 이렇게 절연체 한번 감잖아요. 절연체. 이게 뭐예요? 이종 접촉 부식 방지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해요? 갈바닉 부식이라고 하는 거죠. 이중금속이 야 얘랑 다니까 부식 발생하더라 해서 계속 설비마다 하는데 정말 어려운 방법이에요. 어려워요. 왜냐면 어디서 어떻게 달지를 모르니까. 그 다음 또 노후되면 어떻게 해요? 이거 정비해야 안 해요? 안 해. 그게 문제지. 절대 안 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 너무 아깝더라고요. 문제가. 이거 다시 한번 볼게요. 아니면 왜 그것도 있잖아. 우리 응급방지법 많이 했었잖아요. 응급방지법 할 때 어떻게 했어요? 토양이 있고 금속을 놔뒀는데 인위적으로 만든 금속은 전이가 높다고요? 낮다고요? 높다고요. 그러면은 고전위에서 저전위로 뭐가 빠져나가요? 이온들이 계속 빠져나가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 부분이 어떻게 되냐? 퍼석퍼석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대신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전선 연결해서 이런 양극이라고 하죠. 얘보다 더 고전위. 그래서 더 고전위 금속을 붙여서 어떻게 해요? 나 대신에 네가 희생해서 부식해. 그럼 얘가 어떻게 해요? 이온이 이렇게 이제 나가서 어디로? 이쪽으로 붙는 거지. 이렇게 이온. 맞죠? 이게 전자의 이동이에요. 이거 가지고 좀 비벼서도 좀 이렇게 어떻게 한번 해볼 만한데 아깝다라는 거죠. 왜냐면 이런 거 다 풀까요? 안 풀까요? 여기는 되지. 방지 대책은 금속 접촉이니까 무조건 막 접촉 방지 현장에 있는 거 다 그려댔겠지. 근데 이제 원인 했으면 이제 뭐 하지? 이런 게 이제 응용 능력이에요. 실제로 수업에 이거 가지고 10점 이상 준비도 않고 안 하는 문제였죠. 그냥 부식의 하나의 원인일 뿐이지 이렇게 나오니까 참 생소한 거죠. 그래서 아깝다라는 거.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 좀 드릴게요. 잘 좀 보세요. 철이 있어요. 철이 있는데요. 철도 마찬가지로 플러스가 이렇게 양극이 몇 개가 있고요. 음극이 몇 개가 있겠죠. 이 개수마다 이렇게 그 양자 개수마다 전자의 개수가 있겠죠. 그런데 외부에서 요인에 의해서 전이차가 생기는 거예요.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이쪽 끝과 이쪽 끝도 생겨요. 이쪽 끝과 이쪽 끝 생기는 게 방식법 중에 무슨 방식법이죠? 철로죠. 철로 너무 길다 보니까 어디는 전류가 들어오고 어디에서 나간다는 거죠. 그럼 부식은 들어오는 쪽에서 발생해요? 나가는 쪽에서 발생해요? 나가는 쪽에서 유출에는 발생하는 거죠. 네, 그 이론이죠. 그래서 전이가 틀어지다 보니까 이 철이요. 이온을 2개 잃어버려요. 이 이온을 전자를 2개를 잃어버려요. 그게 이거예요. 이렇게 2개가 나가버려요. 2개가. 걔를 뭐로 표현하냐? 2개의 전자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해요? 2개의 플러스가 남은 거죠. 그 표현이고요. 자, 그 다음에 부식 발생 조건 중에 뭐가 있냐면요. 항상 2가지가 꼭 존재해야 돼요. 산소와 물기, 수증기, 수분. 즉, 그러면 여기서 뭐가 만나는 거예요? 예, 산소 이온과 물과 만나는 거죠. 그래서 O2, 산소와 물과 만나니까 근데 2, 2가 나갔는데 왜 4, 2가 되지? 분자식을 표현할 때는 같이 곱하기 2를 해줘도 되고 같이 나누기 2를 해줘도 돼요. 그럼 여기도 곱해줬으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도 곱해줬고 여기는 뭐지? 산소 이온과 만나는 거지. 그냥 5로 만났는데 같이 2개씩 곱해주자라고 했으니까 2개가 되는 거고요. 얘도 물 분자가 2개가 되는 거고요. 여기는 2, 2가 아니라 4,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2OH 수산화기가 되는데요. 이렇게 그냥 같이 2개씩 곱해줬으니까 여기도 2개가 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상관은 없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어렵잖아. 우리 암기하기. 우리가 뭐 화학과 출신도 아니고 그냥 녹이다라고 보시고. 이건 반드시 해놓으세요. 부식 방지 대책, 응급 방식 같은 거 쓸 때도 기본 개념 이 정도 2개 정도 화학식 쓰면 어떻게 해요? 괜찮죠? 많이 있어 보이고. 그래서 굳이 이건 그림은 못 외워도 이 화학식 2개 정도는 보자라는 거. 우리 건축전기에서 화학식 딱 2개 나오잖아. 어디 나와요?
두 세트 어디요? 축전지. 이거 고통스럽지만은 고통스러우면 충분히 아는데 좀 해놓으세요. 우리 학창시절에 화학 좋아하시죠? 화학. 50 먹은 아주머니가 갑자기 약 주시더니요. 기술사님, 여자 기술사님 약 주시더니 이 갑자기 이게 화학식이 나왔어요. 그거 왜 외웠냐고 그랬더니 다 못 외웠다고 그러더니 자기는 아직도 그 화학 이거 팔쭉이 있죠. 수리나카 어쩌고저쩌고. 그걸 진짜 외우고 있더라고요. 아까 불러보라고 했더니 진짜 잘 부르더라고요. 캔디 노래에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고등학교 시절에 수학 선생님이 총각이었지. 그렇대. 그래갖고 전교생이 그건 다 외우고 졸업한대요. 수리나카를. 요즘은 이제 18주기 됐어요. 8주기가 아니라. 이건 버리는 문제가 아니라 여기저기 응용 있고 때깔이 있으니까 꼭 하시고요. 그 다음에 솔직히 기본 문제보다 이렇게 안 나온 문제거든요. 저는 이거 보면은 솔직히 이게 건축전기 문제예요? 건축기계 문제예요? 건축기계 문제예요. 우리 공사 스코프에 뭐 부식 방식이 있어요? 어떤 분이 물어보더라고. 야, 음극 방식을 왜 전기공사분에 포함해? 저 잘 모르겠더라고요. 왜 전기공사분 안 해요? 기계공사라도 해야 돼요. 맞죠? 수도관 안 할 때 당연히 기계공사 막 파이프 묶고 있는데 전기가 잠깐 우리 음극 방식 해야 돼. 들어가나요? 안 해요. 그게 기계공사분이고 전기공사 넣으면 당장 빼셔야 돼요. 예. 그래도 절대 실무와 관계없이 문제는 나오니까 하시기 바라고요. 자, 전자와 배전반이에요. 이 문제도 뭐 거의 뭐 기본 좀 실무적으로 좀 썼으면은 정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보호장치예요. 보호장치는 여러 가지 있는데요. 보호장치는 여러 가지 있는데 첫 번째 가장 많이 나온 문제는 변압기 보호장치예요. 변압기 보호장치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요즘 많이 나온 주사가 이제 UPS죠. 현장에서 UPS가 계속 고장나는 거예요. 발전기만 돌렸다 껐다 시험하면 다 고장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 검사하려면 무조건 가서 UPS 먼저 다 꺼요. 축전지니 뭐니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발전기죠. 그냥 장비로만 봤어요. 기본으로 한 150문제 선이다라고 하시면 여기까지는 충분히 하시고요. 이제 본인이 50점 넘었다라면 이것도 두 개도 꼭 좀 하셔야 돼요. 관련어 문제 충분히 자료 있으니까 좀 참고해서 보시고요. 실제로 근데 실무에 가서 변압기 보호장치를 우리가 막 해요, 안 해요? 힘들어. 맞춰서 오잖아. 할 게 뭐 있어요? 할 게 뭐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따위로 답안을 쓰면 안 된다는 거죠. 변압기 보호를 잘해서 전력 공급의 신뢰성을 공급해 줘야 되고 모든 전력 변압기에 이렇게 답안 쓸 때 돈 안 들잖아요. 그럼 변압기에 이렇게 공급해서 전력 공급의 신뢰성을 키워줘야 된다. 이렇게 마지막 마무리를 해야 되겠죠. 이해 가시죠? 저도 그렇게 뭐 설계감리 오래 해봐도 변압기 보호장치 한 번도 신경 쓴 적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대칭 단락 전류, 비대칭 단락 전류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150문제 선 들어가면은 거의 기본 정도 문제예요. 뭐 더 할 것도 없고 덜 할 것도 없고. 마지막에 이런 기본 문제가 솔직히 나왔을 때는 뭐 해야 된다고요? 플러스 알파를 실무 쪽으로 안 가져가면 기술사는 할 일이 없어요. 맞죠? 실무 쪽으로 가야 돼요. 결론은 어떻게 해야 돼요? 대칭 단락 전류, 비대칭 전류 다 구해서 우리는 선로를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신속히 보호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가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 문제요. 정확히 좀 설명드릴게요. 아까 이종 접촉 부식도 좀 많이 놓치고 학교 조명도 이거 왜 놓치나라는 건데 저는 조명 계획 항상 여러분 설명드리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이건 버릴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이건 정답이 있어요, 없어요? 얘는 실무적인 문제라서 솔직히 더 좋은 그 정답보다 좋으면 점수를 줄 수밖에 없어요. 자, 확 나간 문제가 뭐냐면 골프장 조명이에요. 제가 시험 문제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공부하기도 바쁜데 골프장을 하냐? 맞잖아요. 한 번도 안 가본 데를 해야 돼. 솔직히 터널 조명을 단일 문제로 제일 많이 넣은 게 터널 조명이니까 그거는 번외로 빼야 돼요. 터널 조명 번외 걷어내면은 조명 기초 이론 아니면 응용 문제거든요.
계속 바뀌어요. 칠판 조명했다가 교실 조명했다가 뭐 바뀌고요. 그 다음에 계속 새로운 게 나와요. 갑자기 뭐 경기장 했다가 뭐 이 경기장 했다가 실내 뭐 했다가 계속 나오는데 그걸 다 정리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뭐 서브 노트다 뭐 노트다 만들어서 오면은 딱 뭐 보냐면요. 정전기 문제를 보면 딱 그분이 정전기를 정확히 이해했냐 안 했냐가 보여요. 정전기를 이해하신 분은 내용이 짧아요. 근데 정전기를 이해 못하신 분은 내용이 길어요. 단락절도 마찬가지거든요. 이해하신 분은 좀 짧아요. 이해 못하면 양만 많아지거든요. 아니면 암기가 좀 덜 됐던지. 이후로 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장소의 조명 계획 설계 문제가 나와도 여러분 만지셔야 돼요. 그리고 제발 공부는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기술사 공부잖아요. 현장에 가서 하세요. 여러분 마트 가잖아요. 홈프로서 가시면은 그냥 보지 마시고 천장 보고 다니세요. 이렇게. 고천정 조명이네? 10m 될까? 어떻게 했지? 어떻게 했지? 저건 무슨 조명이지? 롯데마트 가면은 항상 그 그 마트만요. 수산물 코너의 조명이 색온도가 달라요. 확연하게 달라요. 다른 마트는 약간 죽였는데, 약간 살렸는데 거기는 좀 많이 살렸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정육 코너랑 이게 쭉 한번 보세요. 저기는 왜 그러지? 그러면 이제 생선의 때깔을 좋게, 육류의 때깔을 좋게 그 색온도를 좀 맞췄겠죠. 연색석이나. 그래서 이렇게 보세요. 조명 계획 어려워하지 마시고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솔직히 이거 모르면 간첩이죠. 자,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N은 뭐죠? 개수. F는요? 광속. 얘는요? 조명. E는? 조도. A는? 면적. D는? 감광, 보상률. 자, 근데 여기서 결론은 뭐 구하는 거죠, 이 식은요? 개수 구하는 거지. 광속은 뭘 구해야 나와요? 그쵸. 얘는 조명 기구가 아니라 램프를 구해야 나와요. 그쵸. 램프를 구해야 그 램프의 광속이 나와요. 저는 이제 뭐 상용화됐다, 뭔 조명이 새로운 신제품 조명이 나왔다, 뭐가 나왔다 하면 조명가게나 마트를 가서 막 봐요. 심지어 마트에서 이게 조명 보고 사진 찍다가 그 보안요원 뛰어왔어요. 뭐 하시는 경쟁사에서 온 줄 알고. 이게 마트에 있는 게 상용화된 제품들이에요. 맞죠? 조명 가게에 있는 것들이 상용화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 찍고 있는데 막 오셔가지고 명함 주고 이제 조용히 끝냈는데. 램프요. 자, 그 다음에 조명률이에요. 조명률은 뭐예요? 여기서 100개가 왔는데 내 작업대까지 몇 프로나 들어오냐라는 거죠. 그 뭐가 필요해요? 벽, 천정, 반사율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조명기구, 얘가 다 끝나죠. 뭐 조명기구, 조명 방식, 뭐 반사율이 나오려면 뭐가 나와야 돼요? 마감 재료가 뭔지가 나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감가봉사물은 뭐예요? 그냥 얼마나 빨리 어두워지냐, 얼마나 많이 먼지가 끼냐라는 거고요. 자, 이게 첫 번째 있으면 모든 조명의 가장 기본적인 게 끝나고요. 조도는요? 얘는 누가 결정해요? 조도. 조도는 누가 결정하죠? 기술사대에서, 선생님이 기술사대 가지고 빌딩을 세웠어요. 10층짜리야. 그러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기술사를 추적해서 건물을 샀어요. 불가능하지. 그럼 기술사를 사고 월급 절반을 털어 로또를 부지런히 사시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제 안 사고 이제 지으려고요. 건물이 한 30층 할게요. 돈 안 드는 거니까. 업무용 빌딩이에요. 업무용 빌딩. 저도 얼마만큼 하실 거예요? 저도 300루스, 500루스, 1000루스. 밝게, 어둡게. 밝게. 조도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조물주 위에 있는 건물주가 하는 거예요. 맞죠? 이 사람은 슈퍼바이저라도 하고요. 근데 이 사람이 조명 의식이 없어. 조명 개념이 없어요. 그 다음에 전기하는 분이 없어서 개념이 없어서 설계사가 조명을 못 해요.
그럼 이제 누가 대신 그걸 결정할까요? 그랬더니 CM이 있으면 CM이 대신해 줄 수도 있고 설계 담당이 있으면 그 담당자 해줄 수 있고 그게 없으면 누가 마음대로 하면 돼요? 설계자가 마음대로 하면 돼요. 설계자가 마음대로 못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KSA 3011에 있는 조절 렌지 범위 있죠. 뭐 150부터 뭐 300까지 이렇게. 솔직히 그거 너무 심해요. 2배잖아. 이게 2배씩 있는데 거기 안에서 하는 거죠. 분양한다라면은 밝게 해줘요, 어둡게 해줘요? 분양인데 뭐 조도가 좀 어둡다고 안 사나? 분양이면 그냥 규정에 맞춰서 해요. 근데 우리가 가서 쓴다라고 하면요. 아주 밝게 하지. 콘센트 계수 보면 알아요. 이게 분양, 이게 아파트형 공장 가가지고요. 얼마나 신경 쓰냐면 콘센트 개수가 어떻게 되면 분전반이 작은 공장인데도 삼상이 들어있냐 안 들어있냐 딱 보면 나와요. 삼상 안 들어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계약서 보면 있거든. 직접 전기실까지 끌어라고 막 케이블 틀이 막 쫙 났으면은 공사비 커요. 힘들지. 그래서 조도는요, 그러니까 엔지니어 값이에요. 이렇게 결정하는 값이 법대로 되어 있는 값은 아니에요. 면적, 뭐, 감가부선 끝났어요. 자, 이게 기본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보죠. 우리 문제 중에 이런 거 있어요. 좋은 조명의 조건이야. 뭐가 있죠? 암기법? 조, 광, 눈, 그, 분, 심, 미, 형. 혹시 이 문제가 나왔으면 순서라도 좀 바꿔주세요. 왜 다도 이렇게 똑같이잖아. 아셨죠? 너무 암기 티를 내면 안 돼. 더 바꾸다가 꼬인다. 자, 조도 뭐예요? 조도. 뭐 광소, 분포, 눈, 부심, 그림자, 뭐 분광, 분포, 심리적, 미적, 경제적. 자, 이게 조명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면 이 두 가지면 다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응용해 보자고요. 자, 교실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데는 뭐죠? 여기 앉아있는 공간은 교실이잖아요. 자, 고민을 해봐. 여기 안에 들어있는 데서 제일 중요한 게 어디예요? 무슨 조명이에요? 칠판 조명이지. 그쵸? 교실에 제일 중요한 건 칠판 조명이에요. 칠판 조명 어떻게 해야 돼요? 어둡게? 네. 근데 칠판 조명은 실제로 누가 보는 거죠? 제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보는 거지. 그러면은 학생들이 눈부시지 않고 칠판에 있는 글씨를 잘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사하면 안 된다는 거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한번 보세요. 이 형광 램프가 이름이 뭐죠? 지금 우리가 가렸는데 루버형이에요. 왜 LED 안 쓰고 루버 썼을까요? 1번 LED가 비싸서 3번 게을러서. 왜 LED를 안 쓰고 루버를 썼을까요? 누가 눈부실까 봐요. 앉아 계십니다. 썼다가 다 갈았어요. 눈부셔서. 그러니까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가 이제 울어요. 막 희뜨하게. 여기는 밝고 울고. 그 다음에 층고가 좀 낮다 보니까 눈부심이 더 심해지더라고요. 할 수 없이 루버형 바꿨고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루버의 장점은 뭐냐면은 여기를 잘 비춘다는 거 이렇게. 그럼 여기가 좀 요만큼만 비추죠. 여기는 어둡죠. 그럼 안에 보면 또 뭐가 있냐면은 LED가 있어요. 그리고 또 너무 밝을까봐 여기다 뭘요? 이거 종이를 또 씌웠죠. 근데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어떤 조명이 있어요? 칠판 LED가 있어요. 각도 조정까지 나왔더라고요. 저 때는 그거 없었거든요. 그러면은 각도 조정까지 하면서 이렇게 범위까지 주는, 즉 칠판 조명이라는 거죠. 근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요즘 애들 초등학교 보니까 선생님이 판서만 해요? 아니면 또 다른 것도 해요? 어떤 선생님은 PPT도 띄우고 어떤 선생님은 전자칠판도 해요. 이걸 어떻게 해요? 고려해야 되겠죠. 모르면 어떻게 그냥 고려하라는 거지. 고려하라. 근데 고려 기프트 카드가 잘 나가나 봐요. 고려하면 돼요. 고려. 우리가 뭐 전자칠판 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LED 칠판 조명을 쓰고 앉은 학생 눈부심 있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전자칠판 및 빔 프로젝트 강의에도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 그럼 마무리 짓잖아요.
자, 그 다음에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조명을요. 앉아있는 학생들은요. 여러분 지금 학생이죠. 연식들이 좀 됐네요. 이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조명에서 좋은 조명에 조명이 좋아요라고 표현할 때 다 이 단어를 제일 많이 써요. 어떤 느낌이다? 좋은 조명 딱 들어갔는데 조명이 잘 돼 있어요. 어떤 말을 쓰죠? 쾌적하다란 말을 제일 많이 써요. 따뜻하냐, 쾌적하냐, 차갑냐. 따뜻하냐, 차갑냐 중간이 뭐다고요? 쾌적하다예요. 쾌적하다. 쾌적하다가 조명이 제일 많이 쓰는 말이에요. 학생들은 쾌적하게 어떻게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다가 빔프 이렇게 띄우니까 글씨가 안 보여요. 그래서 칠판등을 꺼야 돼요. 그럼 스위치 라인은 어떻게 해요? 별도로 좀 해주면 되겠죠. 영화 봐야 돼요. 요즘 학생 영화 막 틀어주잖아요. 그러면 또 스위치에 별도로 좀 해주고, 그 다음에 뭐 콘센트는 좀 별도 좀 따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여러분이 독서실에 가서 앉아서 공부하기 전에 뭘 먼저 쳐다봐야 돼요? 천장을 한번 쳐다보니까 뭐 별거 없어. 뭐 H는 2분의 1. 누가 그걸 지켜? 텍스 열에 맞춰서 하지. 근데 보셔야 돼, 이렇게. 마트에 가셔도 한번 마트 조명 한번 보시고요. 고천정 같은 데 가서 꼭 인천공항 같은 데 잠실 같으면 정말 고천정 거기밖에 없잖아요. 다른 사람 밑에 보고 예쁜 이렇게 아줌마 보고 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천장 보고 가야 돼요. 야, 저렇게 고천정 투광등이구나, 뭐 이렇게 식으로. 맞죠? 자, 굳이 어렵지 않다. 고민만 하면 나온다라는 거죠. 자, 급식실이에요. 급식실. 이거 어떻게 하지? 급식실? 일단 급식실의 특징을 볼게요. 급식실 그러면 학생이 급식을 해주는 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는 지금 주방이 좀 섞여 있는데 용어 같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물기가 있다 보니까 모든 램프는 뭘 해야 돼요? 방수등 써야 되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음식의 때깔을 좀 좋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수치를 건드려요. 뭐와 뭐요? 연색성과 색온도예요. 맞죠? 그렇게. 맞죠? 그 정도만 써서 이제 비비하지. 어떻게 해요? 네, 조각능 구분 심은경 NF는 UAD 가지고 이렇게 한다. 저도 별다른 거 고민해도 뭐 없을 것 같아요. 요즘 이제 이거 학교 많이 하는 친구한테 급식실 뭐 해요? 그러니까 뭐 방송에 조도 맞춰주고 끝내요 라고요. 그렇게 쓰면 답안은 안 되는 거지. 변압기 보장치 안 해요 하면 안 되는 거지. 계속 좀 고민 좀 하고 써주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목적 강당이에요. 뭐 있을까요? 다목적 강당은 우리가 무대부 조명 한 번씩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는요, 무대부 조명 플러스 고청정 조명 같이 맞춰놓으면 끝나요. 무대부 조명이요. 맞죠? 무대부 조명은 분명히 문제 나오잖아요. 하고 고천정 조명. 맞잖아요. 다목적 강당. 다목적이라는 말의 자체가 뭐예요? 체육도 하고 운동도 하고 뭣도 하고 뭣도 하고 뭣도 하고지. 그 개념만 잡아주면 되죠. 결론이 뭐냐면은 우리가 저기는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해야 될 문제지 얘는 암기할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뭐 야구장 조명이 나오든 축구장 조명이 나오든 구체적인 수치를 못 넣겠지. 뭐 야구 임명위원회 뭐 피파에 뭐가 어쩌고 이런 건 못하더라도 기본적인 개념 써주고 이걸 고민해야 된다라는 문제는 점수는 충분히 나온다는 거죠. 맞죠? 그래서 어떤 이유에 조명 계획이 나와도 버리지 마시고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범주는 암기나 정리가 아니라 충분한 응용 문제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자, 6번에 뭐 동력 제어방 구성기과 공사 감리시 검토 사항이에요. 감리 문제 지금 많이 나왔잖아요. 그럼 어떤 분이 출제 들어간 거예요? 감리하시는 분. 막 설계 문제, 계획 문제 많이 나오면 어떤 분이 출제 들어간 거예요? 설계 계획하시는 분.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같으면은 저도 우리 관연도 문제 중에 그거잖아요. 전동기 보호 장치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냥 우리 일상 현장에서 쓰는 거 있잖아요. 그냥 우리 현장 용어로 뭐라고 해요? 그냥 MCC잖아요.
얘를 별도로 준비했다면 이분 정말 잘못된 거지. 이걸 뭐라고 해요? 그냥 넣어버리세요. 뭐 문제돼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맞죠? 이건 뭐죠? 네, TH. 정말 전기하신 분이 이거 한 번 안 본 적이 있어요? 이 정도 하면 되잖아요. MCG 있고요. EOCR 있고요. 솔직히 나는 이것밖에 생각 못 하겠더라고요. 이건 한번, 그래서 MC반의 구성 기기라고 하면 저는 셰프 측 보는 게 외함, 그 다음에 뭐 표시등, 뭐 메인 스위치. 자신 없으면 하나 그리세요, 그냥. 하나 그리면 되지, 그냥. 그쵸? 그래,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케이블 트레이 나가고, 뭐 저기 들어오고, 여기 뭐 축전지 뭐 콘덴서함 있고, 쭉 한번 그려보면 충분히 한 반 페이지 먹겠네. 저 한참 공부하는 그 문제 나왔어요. 변전소의 접지 어떻게 하냐라고 해가지고요. 저는 답안지 틀어버렸어요. 이렇게 안 쓰고요. 옆으로 해가지고 한참 공부 안 했더니 쓸 게 없더라고요. 그러면 구석 답안지 이렇게 그려가지고요. 충분히 언급해주고 이제 돌려서 하시게 쓰고요. 자신 있게 한번 써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그려보시고 이 두 개만 그리면 거의 끝났겠죠. 뭐 더 있어요? 우리 뭐 책에 있는지 그거 다 구석구석 못 찾잖아요. 그럼 솔직히 얘 설명해주고 솔직히 얘 하나면 다 끝났지. 솔직히 얘 하나면 다 끝났죠. 뭐 이런 거. 솔직히 전동기에 뭐 뒤에 보면 팬도 있고 뭣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안에 들어가면 많이 있겠죠. 자, 공사 감리실 검도사. 검토를 뭐예요? 라고 하면 전화 한번 해봤어요. 그게 뭐해? 도면대로 돌아다니면 다 보나? 열어봐도 솔직히 모르거든요. 안 하잖아. 그렇게 감리하면 안 된다는 거지. 자, 감리는 어떻게? 장비가 들어오면은 우리가 장비 들어왔을 때 이렇게 동작을 제대로 하나라는 용어를 뭐라고 쓰면 TAB라고 해요. 테스트, 어드저스팅, 밸런싱 해가지고 TAB를 한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야죠. 그러면은 장비 들어오기 전에 어떻게 해요? 도면을 보시고 얘는 기초 패드 치잖아요. 그럼 콘크리트에 어떻게 해요? 할 때 충분한 기초 패드 20점 정도 올리는 거 보고, 그 다음에 혹시 밑에 파이프 같은 거 올라 있으면은 파이프 같은 거 확인 또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공정 검수도 갔다고 해야지. 그냥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가서 확인하고 장비 와서 하고, 그 다음에 연결 부분 제대로 연결되어 있나 꼭 확인하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얘가 뭘 돌리는 거예요? 전동기를 돌리는 거잖아요. 전동기 돌리면서 TAB 하죠. 돌리는 거, 동작하는 거 꺼지고, 그 다음에 뭐 과부하 특성 솔직히 못하지. Y델타에서 제대로 넘어가나, 리액터 기동 제대로 넘어가나, 그 정도 보고 땡 하고 마무리 줘야 되는 거죠. 아, 제대로 동작하네. 이렇게. 그다음에 뭐 순차 기동 해놨으면 제대로 되냐 안 되냐, 뭐 물 새는 데 있냐, 뭐 이런 거 보고 마무리 짓겠죠. 자, 실무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체크리스트 봤더니 별거 없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더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현장 가셔서 구석구석 부품 좀 살리시고. 그러니까 제가 최악의 학생이 어떤 학생이었냐면은, 그 주에 문제가 이거였어요. 전기실, 뭐 설계실, 고려사. 하나가 또 뭐냐면 발전기실이었거든요. 이분 감리하는 분이에요. 근데 감리하는 분인데 제가 발전기실 왜 안 하니까 장비 들어온다고 못 왔대요. 그래서 이런 큰 장비들, 발전기 같은 거 들어오면 솔직히 다 대기하고 있잖아요. 뭐 공사, 업체, 전기감리, 소방감리까지 좀 깔딱깔딱대고 있죠. 다 대기하고 있으니까 못 나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발전기실 들어오느라고 장비 들어오는 되게 힘들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못 왔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 다음 주 문제가 이거였어요. 이분이 답안을 책에 있는 걸 베껴버리더라고요. 이게 뭐지? 어거지로 막. 왜 발전기가 들어오는데 걔를 시험 문제로 승화를 못 시키지라고 하는 거야. 필력의 차이예요. 발전기 들어올 때 어땠어요? 라고, 뭐 어떤 게 힘들었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사이즈 크니까 장비만 힘들었다는 거죠. 그다음에 옮기는 거 힘들었고,
그 다음에 연결점까지 보고 자기는 연결하는 것까지 보고 접속하는 거 보고 퇴근했다라고 하는 건데 왜 그걸 보고 시험 문제를 못 만드냐고. 황당한 거죠. 다 본인이 현장에 눈으로 본 건데 걔를 못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제발 기술사 공부는 앉아서 하지 마시고 현장 가서 하나하나 눈으로 봤을 때 그게 사실이라는 거. 그렇게 답안 정리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마찬가지고 앞에 조명 문제도 마찬가지고 지금 문제가 보니까 기본 문제지만은 그래도 되게 실무에 가까운 문제를 계속 나오고 있죠. 그다음 기본 문제는 솔직히 이 정도면 1년차 이상 공부되면 다 써요. 1년차 이상 되면 정말 거짓말을 다 쓰는데 마지막 문제는 얼마나 플러스 알파를 좀 실무 위주로 할 수 있냐라는 거죠. 솔직히 건축정비 설계기술사는 설계, 감리, 시공, 관리라고 했을 때 설계, 감리, 시공, 관리, 안전관리 했을 때 어느 분야에 제일 합리적이에요? 어느 부분 자격증인 것 같아요? 설계, 감리, 시공, 관리. 설계에 좀 많죠. 근데 실제로 기술사 취득자나 실제 많은 업무 부분은 어디 가서 하고 있어요? 감리를 제일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PQ 점수 때문에. 맞죠? 설계하시는 분들은 바빠서 공부할 시간도 없고 정말 손으로 뽑아요. 그래서 감리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죠. 그래서 감리 문제 좀 많이 나오고 있지만은 이제 실무 문제로 계속 지금 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솔직히 실무 가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걸 이제 문제로 승화를 좀 시켜야지 답안으로 좀 승화를 시켜야 되는 거 좀 명심하시고요. 자,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공부하시는데 빨리 합격을 기원하고요. 3, 4교재 문제 풀이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